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즉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네,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몸에서 독소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는 꼭 독소 피하기와 디톡스 시스템 원활하게 하기를 강조드리는 두 그룹의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체력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활성산소라는 건 에너지를 생성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세포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세포의 매연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의 매연이 많이 생기거나 이게 잘 처리가 안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도 에너지 공장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하고 예전처럼 체력이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만성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죠. 이 질환들의 병리 기전을 파고들다 보면 결국 그 가장 중심에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염증 반응은 바로 그 활성산소, 세포의 매연을 가득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포 디톡스를 도와줘야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만성질환이 진행되는 걸 늦출 수도 있고 혹은 되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독소 피하기 그리고 디톡스 시스템 원활하게 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는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주위에 둘러봐도 사실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흔하기도 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4가지를 제가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중금속, 두 번째는 환경호르몬, 세 번째는 농약을 비롯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네 번째 당독소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금속과 당독소예요. 먼저 중금속을 보면요. 중금속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수은과 비소예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임상적으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수은이거든요. 근데 이 수은이 어떻게 몸에 안 좋냐를 살펴보면요. 우리 몸에는 매연을 만드는 게 있고 매연을 처리하는 디톡스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디톡스 시스템에는 셀레늄이라는 원소가 그 일부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은은 셀레늄이랑 너무 찰떡같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이 하는 디톡스 시스템의 역할을 굉장히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우리 몸에서 디톡스 시스템이 세포의 매연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방해하게 돼서 우리 몸에서 매연이 쌓이게 하고 이 매연으로 인해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은 중독이신 분들은 정말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특정 장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난치적으로 난치병이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증상들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독소 같은 경우에는요. 당독소는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에 당이 붙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거를 당독소라고 줄여서 불러요. 이 당독소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우리 몸에서 노화의 과정으로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음식으로 먹어줄 수도 있어요. 일단 자연적으로 생기는 걸 한번 보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 피부 보면 되게 탱탱하고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탱탱함이 줄어들고 쭈글쭈글해지죠. 그 이유가 우리 피부의 그 탱탱함을 담당하는 단백질,
콜라겐에 당이 붙으면서 이 콜라겐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콜라겐의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양의 변화,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도 생기고, 그런데 이거를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밖에서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즉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럼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대체 뭘까를 한번 보면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은 그 수분 없이요, 고온 조리한 음식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팬을 되게 이제 열심히 예열을 한 다음에 삼겹살 딱 놔보시면요, 그 겉면이 지글지글 익으면서 노릇바삭하게 이렇게 굽히잖아요. 그때 생기는 게 바로 당독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일 많은 음식이 이제 베이커리류, 튀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몸에서 우리 당독소를 인지한 수용체가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면서 또 세포 매연을 가득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당독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은의 가장 흔한 오염원은 바로 해산물이에요. 해산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은 농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해산물을 다 드시지 말라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은이 특별히 많이 오염된 그 해산물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 수은은 그 동물이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아주 잘 빠지는 중금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이사슬에서 낮은 아이들은 낮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랑크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이 조금 덜 농축되어 있을 텐데, 이제 큰 생선들 같은 경우는 작은 생선들을 먹고 살잖아요. 이미 한번 농축이 된 생선을 먹고 살다 보니까 큰 생선일수록 수은의 농축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생선들을 드실 때 수은이 가장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참치, 그리고 보거, 다금바리, 그리고 꼼장어가 진짜 많아요. 이런 왜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이런 큰 생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드시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생선들 위주로 드시면 좋은데, 작은 생선들 또한 막 너무 자주 드시면 수은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 이하 정도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조리법을 바꾸시면 돼요. 조리법을 어떻게 바꾸냐? 굽기나 튀기기 같은 조리법 대신 삶기나 찌기 같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고기더라도 생으로 먹거나 그다음에 삶거나 찌는 방법이랑 이제 굽기나 튀기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요. 굽기나 튀겼을 때 거의 뭐 5배에서 10배 가까운 당독소가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는 삶기와 찌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나는 이거 언제 맨날 삶고 찌고 있냐 이러시는 분들은 볶아 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채소를 좀 같이 넣어 주시면 좋아요. 너무 강불에 하지 마시고 약불이나 중불에서 채소와 함께 넣어 주시면 채소의 그 수분이, 채수가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요리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외식하시는 분들은 메뉴 정할 때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돈가스나 수육이나 이런 선택권이 있다 하시면 수육을 선택하시면 당독소를 줄이실 수 있겠죠.